하는 것이 다 틀려요. 그런데 그거 한번 좀 얘기를 한번 좀 지내면서 이렇게 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절대 비밀을 보장하니까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하겠는데, 우리 권사님, 백인옥 권사님, 어느 때 제일 화가 나세요? 제일 화가 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상대방이 까불 때. 그러면 무시하는 거. 무시할 때. 예. 보통 사람들이 이제 무시하는 거 이제 싫어해요, 다. 그런데 특별히 그런 무시하는 건 이제 무시해야 하면은 그냥 제일 이제 못 참는 건 이제. 왜? 우린 다 대접하는데. 아닌데.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시할 때. 네, 무시할 때 제일 기분 나쁘다. 또 우리 정강희 강사님. 어거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을 할 때에 반대하는 거, 반대. 협조를 안 해줄 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한 대 줘봐가지고 싶어요? 예, 그러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시할 때, 또 이제 내 의견에 반대할 때, 그럴 때 반대할 때, 그럴 때 이제. 근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질 따라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기질 따라 다르기도 하고 그 상처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사람마다 좀 다 달라요. 또 오 목사님 어떻습니까? 거짓말. 거짓말할 때. 좀 뻥쳐도 그렇겠네요. 네. 새빨간 거짓말. 거짓말을 할 때. 거짓말을 할 때 화가 나는구나. 이건 조심하세요. 또 어떻습니까, 여기 이선우 자매님? 어느 때가 제일 화가 나세요? 말을 안 들을 때, 반말할 때. 반말하면은 어떻게 되는 가? 무시를 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건가 이게? 반말하면은 좀 상대방이 건방진 거고 나를 무시하는 건가요? 손님이 안 팔 때니까 나가라. 그렇게요. 반말. 그러니까 그것도 좀 무시하고 좀 비슷한 건데요. 무시하고 이렇게 좀 잘 따라주지 않는 거 비슷한 것 같으네요. 또 여기 장 집사님.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니까. 내 말을 안 들어줄 때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영원 불변의 진리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말은 정말 이렇게 따져봐도 저렇게 따져봐도 씻고 밥 먹은 게 옳은 거니까 어, 씻고 밥을 먹어라 예를 들어서 그런 음, 거고 음, 나갔다 오면 씻어라 뭐 어, 그런 거고. 어, 어, 근데 애들은 안 따라준단 말이야. 내 어, 말이 맞는데 왜 음, 내 음. 말이 맞는데 너는 왜 안 따라? 그럼 이제 화가 난다. 화가 나. 많이 화가 나. 막 음, 분이 올라가. 그럼 집어 던져요? 예, 예, 예. 그렇게. 조금 다른 것 같아. 우리 여기 이선우 자매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여기는 좀 이렇게 뭐 시켰을 때 안 하는 거고 저기는 조금 다르죠? 같은 거예요? 조금 다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예 하여간 그렇게 내 말을 안 들어주고 이렇게 따라주지 않을 때. 또 저기 이금숙 지사님. 저는 사실 이렇게 화를 잘 내는 편이에요. 음, 왜냐하면 그 화내는 상황이 꼭 어떤 거에 한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틀려요. 어떨 때는 영적으로 안 맞을 때 응?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내 의견하고 안 맞을 때 의견하고 안 맞을 네, 때. 그럴 때도 화가 나고 또 무시당하는 느낌도 있고 어, 어, 어. 또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으로 나한테 대할 때 저는 그게 굉장히 화가 나요. 그 상식에서 벗어나는 게 그 무시하고 좀 같은 건가요? 좀 같을 수도 있고 일반적인 거하고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굉장히 화가 나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제멋대로이고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상식에 벗어나는 일은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이 화낼 때만 빼놓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저기로 해서 어떤 경우를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일 그거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반말을 했다. 그럴 때도 분노를 느끼고 그 중에서 제일 약이 올르면 다 올라요. 그러니까 화를 잘 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뭐 위에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다 똑같아요. 제일 화낼 때가 무시당할 때죠. 무시. 예. 무시당했을 때 제일 화가 나는 거. 무시. 예, 예. 그런 느낌이 감사 무시가 여기 아까 백권사님도 좀 그랬거든요. 좀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무시당하는 게 제일 상대방이 좀 예의를 안 갖춰 준다든지 뭐 상대방이 좀 이렇게 자기를 좀 이제 폄하하는 거 이제 이런 거. 예. 또 어디 오늘 처음 오셨는데 집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유해랑. 예. 유 집사님. 무시, 무시당할 때, 그때 이제 화가 제일 많이 난다. 어떻게 화가 나요? 화나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 무시를 하면은 자녀한테 가는 건가? 자녀들도 또 무시할 때도 있잖아요. 네, 무시. 예. 또 우리 김희성 강사님은 되게 대화를 나누는데요.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방이 말을 딱 끊고 말을 안 할 때. 어, 계속 하다가 어. 상대방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반한 게 있겠죠. 그래가지고 말을 딱 끊으면 조금만 이쪽으로 집사님 이렇게 조금 오시게 여기 저 앞집에 집사님이 조금 불편하니까 예, 김민성 강사님 조금만 이쪽으로. 예, 예. 아니 이근숙 집사님 좀 편하게 앉으시고. 예,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말을 안 할 때 아니에요. 대화를 하다가 이제 상대방이 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을 안 해주는 건가요, 여러분?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무슨 불만이 있겠죠. 저한테 아, 기분 나쁜 게 있어서 대화를 딱 끊잖아요.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딱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나죠. 속 터지나? 톤이 확 올라가죠. 왜 말을 안 하느냐? 얘기 안 하냐고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고. 그때. 옛날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예. 잠재하고 있던 부분들이 조금 표출된 데 많이 그게 완화는 됐어요. 근데 그게 아직은 지금도. 남아있더라고요.
대화를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다가 말을 안 할 때, 왜 상대방이 화가 나서 말을 안 하는 건가? 아니면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건가? 이제 대화하다가 이제 예를 들어 상대방은 잔소리로 들을 수 있고 가르친다는 생각으로도 들을 수도 있고 그럼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드는 건가? 그런 부분에서 어. 내가 이 무시당하는 내가 말이 맑았지 않나 이제 목소리가 올라가죠. 네. 또 우리 전은주 집사님 언제 제일 화가 나세요? 아니 남편이 아니라 이제 그냥 살다가 누구 하든지 어떤지 그 누구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류 화나는 종류 제일 화날 때 화를 잘 안 내시니까 모르시나? 그렇지. 예. 네. 말이 안 통하는 건가요, 그러면? 가정에서는 내가 이제 화도 내고 했는데 밖에 나가서는 그냥 그렇게 치거나 사람을 몰아붙이는 그런 걸 그런 거에 대한 끝나버려. 몰아붙인다. 몰아붙이고 아닌데 살짝 거짓말을 해서 이 사람을 매도한다. 음.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음. 그거는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딱 그런 거 알았다. 그런 사람들 지지 않으려고 이제 만약에 부딪히면 꼭 이겨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윤리적으로 예민하겠다. 이런 마음. 그리고 차에 확 끼어들 때, 차 이렇게 내 상식에 어긋나게 할 때나 내가 급한데 차가 끼어들거나 그럴 때 화가 나요? 어떻게 하면 확 가서 박아버리고 싶어요? 혼자 그냥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를 몰아붙인다, 모함한다 이런 건가? 억울하게 한다? 자기 합리화에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자기 합리화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 그러니까 속은 거지 그러면은. 속거나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의도적으로 오는 사람들 그럴 때 이제 화가 난다 이거지. 예.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죠. 저 또 우리 이선자 전사님도 계시니까 어느 때 제일 화나세요? 모함, 우기는 사람. 옳은 걸 우길 수도 있잖아요. 이제. 옳은 거 우기는 거 따라주나요?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할 때 옳지 않은데 막 우기는 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 조금씩은 틀리잖아요. 근데 다 이제 사람이 무시당할 때는 뭐 누구나가 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그런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기질하고도 좀 다 이렇게 좀 분리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느 것이 이제 그 기분 이렇게 화가 나느냐면 우리 이제 이선자전사님 비슷할 수도 있는데 어거지를 쓰거나 이렇게 좀 말이 잘 안 통하고 그 이제 막 그 자기 주장 막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야.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지금 그 싫어하는 그 제일 감정이 어디서 온 거냐면 우리 아버지한테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일방통행이라고.
한 번도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들어준 적이 없어. 거의 다 거절이고 이제 다 그냥 우리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 입장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무슨 결정을 지려고 이제 대화를 하려고 예를 들어서 뭐 요번 주일날 뭐 대청소를 합시다 해서 이제 회의를 했어.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꼭 자기 막 일방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제 막 이렇게 나는 못 한다든지 막 그냥 반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별 타당성이 없이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야 이게. 그게 왜 화가 나냐면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인 거야 이제. 이게 자초지종을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좀 이렇게 합시다. 그럼 웬만하면은 뭐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이제 예를 들어 특별한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막 어거지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일방통행인 사람. 이제 이게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설득이 안 되고 이런 사람. 이게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화가 나는 거야. 그런 사람이 화가 나고 이제 좀 이 담즙 기질이 있어가지고 우리 여기 저 이선호 자매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안 따라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나를 무시하는 사람으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기분 나쁜 거지. 이제 그거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말을 했는데 안 듣는 것은 기질적 분노예요. 그러니까 담즙 기질의 사람은 지배적이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지도자란 말이에요. 항상 이 담즙 기질에 있는 사람은 꼭 자기가 대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쫄병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담즙 기질은. 이게 이제 담즙 기질에 이런 사람은 직장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직장 생활에도 늘 승질나지 이게. 그리고 조금은 그런 사람은 어디라도 한 부서에 대장을 맡겨줘야 돼. 이 사람은. 그런 게 담즙 기질이에요. 저도 이제 그런 기질에서 오는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또 우리 아버지도 나하고 같은 담즙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식들이 뭐 이렇게 덤비고 반항하는 걸 못 보지.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기 의견만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이제 어떻게 보면 막 그 고집 피우는 거지. 아까 우리 이선자 전사님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그런 건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싫은 게 있잖아요. 그 싫은 것이 어디서 왔는가? 기질에서 온 건지 상처에서 온 건지 이거를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질에서 온 것이면 기질을 바꾸면 돼요. 상처에서 온 것이면은 생각을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기분 나쁠 수 있지. 기분 나쁘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완충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질에서 온 것이면은 뭐 꼭 뭐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안 듣는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꼭 무시하는 거라 나를 목사로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또 주장이 있겠지. 뭐 저 사람의 어떤 의견에도 일리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렇게 내가 이제 생각을 갖는 거죠. 저 사람의 의견이 영 아닌 것 같아도 나름대로 또 일리가 있겠지. 꼭 뭐 내가 말하는 것이 우리 장명수 집사님 말하는 대로 영원 불변의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 사람은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질적이에요, 이게. 기질은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담즙 기질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히틀러 같은 사람이 되고 김일성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무섭죠, 이 사람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 죽이기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좀 냉혈 인간이에요, 이게. 독재자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성취를 해요. 성공을 해요. 그런데 욕을 바가지로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은 일어나는데 트러블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기질이구나. 나는 그리고 좀 이거를 좀 부드럽게 가야 되겠다. 누가 반대를 해도 이게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니야. 저 사람 나름대로 의견이 있겠지. 그걸 경청하려고 그러는 어떤 자세, 뭐 사정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나는 이제 기질적인 부분이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상처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또 그것도 이제 바꾸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로부터 이제 그런 일방적으로 온 그런 상처, 내가 지금 이렇게 막 기분이 나쁜 거는 지금 우리 아버지의 상처가 이렇게 투사가 돼서 지금 막 기분이 나쁜 거구나. 라고 생각을 내가 인식을 하고 그거를 내 생각에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 방법들이 이제 우리 이제 치유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은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가 치료가 돼야 돼. 아버지와 이제 좋은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 아버지하고 이제 잘 관계가 맺어져요.
그런 관계가 잘 맺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처가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찌꺼기가 남아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글씨가 일방통행이라는 쓴 글씨도 싫어. 아니 이리 좀 가게지 왜 저쪽에서만 오게 만들었어? 아니 그 차라는 게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야지 왜 일방통행이야? 따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게 뭐냐면 분노라고. 그 우리 아버지에게 당한 거라 그래. 우리 아버지에게 일방통행만 당해가지고 글씨만 봐도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분노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 내가 왜 분노하는지를 알아야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왜 분노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은 그거는 치유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디서 나한테 오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 오영균 목사님도 아까 뭐 거짓말하는 거. 그러니까 뭐 어디서 온 거예요? 기질. 점액 우울이죠. 네. 그랬어. 기질에서 오신 거예요? 아버님이 뭐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거 온 거야 그게. 네. 넌 절대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평화도 안 깨트리고.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누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 너는 자라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돈 훔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게 새겨져 있는 거죠. 새겨져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좀 만약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 보면은 상대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다 조금씩 틀려요. 비슷하지만은 좀 이제 틀리는 건데 가장 이제 으뜸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무시예요. 무시. 사람은 인정 욕구라는 게 있다. 인정 욕구. 누구에게인가 인정받고 싶은. 그게 이제 사랑이죠. 그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시를 싫어하냐? 왜?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감이 안 나시는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귀중하신 분입니다. 장명숙 집사님 얘기 좀 해드려요. 여기 얘기 좀 해드리라고. 당신은 소중하신 분이라고. 그거 뭐 얘기해 주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 우린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존귀한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엄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 존엄한 존재인데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는 거, 이건 못 참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강아지나 개나 뭐 이런 것도 무시를 하면은 안 좋아할 수 있지만 그렇게 반응하진 않아요. 사람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요. 못 먹고 못 입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참을 수 있지만은 무시를 당하면 어떤 자존심에 걸린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인간 자체가 존엄해서 그래요. 개새끼야 뭐 이거 개새끼라고 때려봤자 별로 그렇게 존엄한 게 아니잖아. 근데 인간 자체가 굉장히 존엄한 존재거든 이게. 천하를 가지고도 인간은 바꿀 수 없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아요 나를. 자기 자신이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그 존엄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자기 비하가 들어오는 거예요. 난 이렇게 소중한 존재고 굉장히 대단한 존재인데 날 무시를 해? 이랬을 때 이게 못 참는 거예요 사람은요. 네. 그래서 인정해주고 칭찬해 줄 때 인간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인정해 줄 때, 칭찬해 줄 때 존엄성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직기질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존엄성을 주보다는 지배를 하는 거거든요. 아까 같이 이제 우리 집사님도 뭐 식당에 왔는데 뭐 왜 가져와 뭐 이런 거는 이제 무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상대방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싫은 거죠. 그런데 그런 장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 이제 점액 기질 같은 사람이 평화주의자가 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손님은 왕입니다. 손님 그런 사람이 그런 장사를 해야지. 담직 기질은 야 나가. 나 오늘 장사 안 할 테니까 나가. 그럼 장사 안 돼.
이제 기질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여기 계신 분들 잘 알아서 아 저분은 이걸 싫어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고 또 사람마다 다 그런 것들이 참 싫어하는 게 있어요.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또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이제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게 있어. 나는 이렇게 해주면은 나는 제일 좋다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예. 일반적인 여기 이제 돌아가면서 한번 했습니다만 일반적인 원인 조금 볼게요. 왜곡된 지각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이게 제일 많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사고를 딱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장명수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손을 씻고 밥을 안 먹냐? 그 불결하지 않냐? 기분 나쁘다. 내가 옳은 말 하는데. 그 얘기가 마태복음 15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다 씻고 먹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는 거야.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죠. 아니 우리는 다 손을 씻고 먹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고 안 먹습니까? 율법에도 이제 그런 어떤 그 규례가 있어요. 뭘 먹기 전에 씻으라. 그런 규례를 만들었어요. 그 율법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씻지 않고 먹은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씻는다는 정결요법에 대해서 맞죠. 근데 예수님이 뒤집어 버렸죠. 손을 깨끗이 씻고 먹었다고 너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그 악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니까 손을 씻지 말고 내 내면을 씻어라.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그 얘기를 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왜곡된 어떤 지각이 있어요. 나름대로. 이래야지 맞는데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강요하거든요. 근데 안 듣거든요. 그럼 화가 나지 당연히. 근데 이제 잘못하면 그게 웃기는 것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영원 불변의 진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정말 뭐 영원 불변의 진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람마다 다 관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달라요. 우리나라 법이 다르고 미국 법이 다르고 중국 법이 다 달라요. 다 서로 다르거든요. 또 가정마다 그 스타일도 다 다르고. 근데 나름대로 어떤 왜곡된 생각, 그게 이제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오해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게 이제 미혹이거든요. 그래 예수님하고 충돌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예수님하고 계속 충돌나는 게 그 사람들은 딱 그 율법이라는 어떤 게 짜여진 게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맞죠. 그래서 이제 충돌이 나고 깨지고 새로운 율법의 시대가 아닌 은혜의 시대가 왔는데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들이니까 왜곡된 지각 이게 제일 많아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그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가정교육이라든지 지금 살면서 그것이 옳다고 자기가 믿는 거예요. 그런 거 저도 많아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는 청바지를 입으면은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나팔같이 돼야 이게 멋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복도 찢어가지고 밑에를 찢어. 그래가지고 단을 내서 입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조금 이상한 짓이죠. 근데 그 시대는 그게 멋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것도 머리도 이렇게 길러야. 지금은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머리 좀 짧게 잘라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왜? 귀찮으니까. 근데 머리가 이제 그때는 머리가 막 이렇게 길러. 장발이 왜 이렇게 멋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다 머리 자르라고 그래서 공원에서 몇 번 잘리고. 그래도 그거를 멋있게 보이는 거야. 그러고 싶은 거야, 그게. 근데 이제 시대가 흐르고 나니까 참 그때 왜 그랬는지. 근데 그때 내가 생각했을 땐 그게 멋이었고 그게 나름대로 어떤 그 좋은 거란 말이야, 이게. 근데 시대가 흐르고 나니까 아니라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렇게 살면서도 나는 이제 파란 색깔을 좋아해서 파란 색깔이 있다가 어떤 사람이 빨간색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뭐 먹어도 다 국물 먹어도 안 튀게 검정 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흰색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넘어가는 이게 색상에도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색상에도
자기의 마음의 색이 담겨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밝아지면, 마음이 밝아지면은 밝아져요. 물론 뭐 그렇다고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흰색으로 싹 또 입고 올 필요는 없겠지만 그게 이제 뭔가를 반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하면 여기서 빨갛게 우리 저기 전우 집사님 같은 건 말고 아주 빨간 거 딱 입고 와봐요. 튀고 싶다 이거거든. 튀고 싶다는 거거든요. 빨간 거 쫙 이렇게 입으면은 그게 이제 어떤 심리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왜곡된 지각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위협이나 공격을 받을 때 당연히 막 화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거절당할 때, 이거 거절당할 때는 아까 무시하고도 좀 비슷한 건데 거절감이라는 상처죠. 근데 거절을 인간은요, 이 거절이라는 것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아이들이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건 만지면 안 돼. 올라가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제지가 좀 필요하죠. 그래 어린아이들이 이제 계속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있으니까 잘 적절하게 해줘야 되죠. 적절하게. 뭐 그런 정도 가지고는 괜찮지만은 내가 말이야 대학을 가려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가려고 그랬는데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돈을 안 줘가지고 내가 대학을 못 갔다더니 학교를 못 갔다니 거절감에 큰 상처가 되는 거죠. 늘 자리 잡고 있죠. 그때 내가 돈 줬으면은 학교 갔을 때는 못 갔다. 어떻게 해서든 또 갈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거절감, 거절당할 때 이런 거절을 당하는 사람이 거절감을 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거절을 못해. 왜? 거절당하면 아프잖아요. 거절당하면 아프잖아요. 참 맘먹고 가가지고 얘기를 해서 엄마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것 좀 나 좀 꼭 좀 해주세요 했는데 단칼에 거절당했어. 굉장히 상처가 되죠. 근데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그렇게 뭔가를 부탁을 했어. 그럼 거절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이거 거절을 못해요. 왜? 거절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자기도 지금 빚이 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빚을 내서 빚을 줘. 그러고 혼자 와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니오를 잘 못하는 거죠. 거절감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왜? 너무 내가 거절을 당해봤기 때문에 거절에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기질이 또 평화주의. 평화주의가 되면 더 거절을 못하죠. 평화를 깨뜨리니까. 거절하면 너하고 나하고 인간관계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 인간관계가 끝나는 것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또 내가 이거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더 이상 안 볼 텐데 끝날 텐데. 아니에요. 충분히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여차저차저차해서 저차저차해서 사실은 이래서 정말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내가 너무 정말 이렇게 안 돼. 그러니까 정말 내가 미안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텐데 그것 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그분을 설득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설득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설득한다고 저 사람이 들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수치, 사랑받지 못하는 건 뭐 당연히 분노가 올라와요. 수치를 당할 때 나에게 창피를 둔다든지 아까도 또 무시당하는 거 그런 거죠.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받을 때도 역시 막 그렇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할 때 사람 굉장히 인정받는 거 좋아합니다. 인정욕구라는 게 있어요. 인정욕구. 엄마에게 또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인정받고 아버지한테 내가 막 오늘 뭐 산수에서 뭐 90점을 맞았어. 100점을 맞았어. 막 뛰어와서 엄마 100점 맞았어. 야, 옆집에 철수도 100점 맞았어. 다 쉽다더라 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게 아니라 아이고 100점 맞았어. 와, 최고다. 오. 이렇게 이제 100점 맞아 막 엄마한테 와서 인정해 줬을 때 굉장히 좋았죠. 90점 맞고 그러면 10 조금 올라갈 때 막 칭찬해 주고 그러면 굉장히 살맛이 나는 거죠. 자존심의 상처를 받게 될 때 자존심, 이 자존심, 하여간 뭐 이 상처에서 이 자존심이라는 거는 하여간 저기 그 동네 개한테 줘야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자존심 안에 사단이 콱 틀어박혀 있어요. 너 자존심 건드렸잖아.
너 승질 내. 이렇게 마귀가 자존심을 딱 붙잡고 있어요. 예. 그게 자존심이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자존심이 내가 아니라 자존감이 나예요. 예. 자존심은 내가 아니야. 그거는 그런 사단이 심어놓은 사고 속에서 형성된 거예요. 자존감은 하나님이 주는 거고 자존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 이제 구분 사실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예. 그리고 좌절할 때 또는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 예. 이럴 때 또 습관적으로 이제 이런 뭐 쉽게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그런 어떤 패턴이 돼버린 사람들은요, 늘 승질나고 늘 화가 나고 늘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네. 또는 어떤 사람은 가식으로 해요. 가식적으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려고 자기가 승질 안 냈는데 승질 난 것처럼.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화 안 낸데도 막 승질 내면서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을 그걸로 위협을 하는 거죠. 애들도 그러잖아요. 애들도 막 엄마가 막 울면은 이게 통해. 그러면 막 더욱 떼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과 비슷한 거예요. 화를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막 분노를 일으킨다든지 막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처 때문에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막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위장하는 화가 있어요. 그 위장하는 화가 참 그게 그래서 우리 형제하고 이렇게 살지만 우리 형님한테 속았잖아요. 우리 형님이 굉장히 화를 내면은 막 좀 뭐랄까 막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참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우린 그렇게 알았거든. 그래서 나는 다혈질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기질겸사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기질이 다혈질이 아니다. 다혈질은 뭐냐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왜? 왜냐하면 다혈질은 말 그대로 피가 많아서 혈이 많아가지고 흥분을 잘하는 거예요. 다혈질은 그래서 확 감정 기복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화를 낼 때는 확 나요. 그래놓고 이제 좀 있으면 내가 언제 화냈나? 왜냐면 그게 가라앉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런 줄 알았다 우리 형이. 근데 보니까 우울 기질이야. 근데 왜 그랬냐? 그러니까 방어 기제를 쓴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오히려 막 까불어 쳐버리는 거예요. 미리 선수 쳐버리는 거지. 그래 쟤 건들면 저 큰일 나 넘어가.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위장이야 위장. 우리는 이제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습성이 됐어요. 그게 이제 그런 기질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질 검사를 해보면은 타혈질 같은데 아닌 거예요. 우울질 같은데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왜냐하면 그게 방어 기제야.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건 이제 잘 그걸 볼 수 있어야지 이제 안속시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저 사람의 있는 진면목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 겉으로 볼 땐 다혈질인데 우울기질이네. 겉으로 볼 때는 담즙 기질인데 점액 기질이네. 그럼 그것이 이제 어떤 상황 때문에 이제 이렇게 형성된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분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자 오늘 좀 시간이 좀 갖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그 분노 조절 테스트도 있어요. 그건 한번 다음 주에 좀 한번 하고 이 시간에는 좀 동영상 좀 보면서. 동영상 보면서 한번 분노 거기에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이거는 기독교적인 방법이 아니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참고적으로 이렇게 들으시고 분노라는 게 뭔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손현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는 그런 부분인데 한번 보도록 하세요. 분노는 사고의 이정표다. 이런 주제로 이제 한번 볼 텐데요. 이정표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이렇게 차에 있으면은 이렇게 계기 같은 거라는 것이에요.